안녕하십니까.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제주반도체를 더 가져가도 좋을지 아니면은 더 매도를 해도 좋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하실 텐데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얼마에 매도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지금 더 가져가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 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은요. 먼저 좀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는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얼마가 좋은지까지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반도체는 코스닥에 속해 있는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가가지고 잠깐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잘 오르다가 사실 조정다운 조정은 한 번 있었죠. 6월 13일 날 한 번 있었고 지금 거의 딱 2주 만에 또 한 번의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을 좀 보실 때는 대략적으로는 한 770, 그러니까 780포인트 그리고 한 770포인트까지는 코스닥이 열려 있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나쁜데 지금까지의 추세 상승을 한 거 보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지금 이 제주반도체가 딱 18,000원의 가격대에 걸려 있죠. 그래서 18,000원의 가격대가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주반도체를 어제 18,43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우리는 알았어요. 대략적으로 18,000원 구간이다라는 거를. 그런데 18,0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당연히 시원한 급등의 흐름이 나오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눌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18,000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분명히 살짝 눌림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 자, 동의하시겠죠? 자, 그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있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제일 유심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져주면 당연히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제주반도체의 주봉이라는 큰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이미 올해 1월 달에 한 차례 물량에 대한 매집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저는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하게 어떤 너무 크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지 않나?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좀 좋게 보셔야 되는 가격대는 여기 밑에 자 14,000원 구간이고요. 머리 위로는 현재 17,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 때는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주분들 제주반도체가 17,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머리 위에 얼마의 또 매물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25,000원 구간이죠. 지금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데가 이 네모칸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매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구간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이 매물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 매물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라는 뜻인데 이 주식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요.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매도할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 바로 매물대 라인을 지나갈 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요 18,5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는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요 18,000원과 18,500원 사이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매도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 노란색 보이실 겁니다. 자, 파란색은요, 매도에 대한 타점이고요. 노란색은 매수에 대한 타점입니다. 자, 지금 노란색만 떠 있죠. 파란색이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파란색의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면은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고 제주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뜬다. 매도합시다라고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눌렸을 때는 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지금은 제가 매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그래요. 매매할 때 급등의 흐름이 나올 때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단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좀 싸게 최대한 좀 매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매도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주반도체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예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더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매매를 할 때 요 매물대 라인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근데 이 매물대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주 반도체가 작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여기 아래가 전부 다 두꺼운 매물대로 쌓여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2023년 11월부터 움직였었죠. 11월 달에 요 7,000원이라는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정말 그야말로 당시의 CXL 반도체였었죠.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갤럭시의 출시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은 항상 요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도 머리 위에는 25,000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 주주분들이 좀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현재 요 17,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결국은 시원시원한 상승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장소는 매물대다라는 것만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